좋아요, 구독! 네, 서울경제TV 중시팔 조간 브리핑 시간입니다. 서울경제신문에서 발행한 이슈 전해드리는데요. 첫 번째 소식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화면 살펴보시죠. 투자액 50% 지원에 공급망까지 탄탄, GM 생산기지로 한국 낙점했다. 네, 첫 번째 소식 전달드립니다. 제너럴모터스 한국 사업장이 인천 부평 공장에 약 6,900억을 들여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 생산 시설을 구축하기로 한 데에는 지금의 자금 투자에 적기라는 판단이 작용했다라는 분석입니다. 지난해 외국인 투자 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해 한국 GM처럼 기존 공장을 첨단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설비 투자를 진행할 경우 투자액의 최대 50%를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혜택을 부여했는데요. 최종 현금 지원 액수는 정부의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겠지만 사업 전략상 PHEV를 다시 생산해야만 하는 GM 본사 입장에서는 수천억 원대의 현금 인센티브는 아주 매력적인 카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업계 고위 관계자는 20일 기아가 오토랜드 광명 2공장을 전기차 라인으로 전환하는데 약 4천억 원을 투자한 것과 비교하면 한국 GM의 투자액은 예상했던 규모를 훨씬 뛰어넘고 있습니다. 정부가 외국 기업의 투자 유치를 위해 인센티브를 강화한 데다 PHEV 제조에 필수인 배터리 공급망이 안정적으로 갖추어져 있는 점이 GM의 마음을 한국 쪽으로 기울이게 하고 있다라고 분위기를 전했는데요. 문제는 중국 시장을 제외하면 생산하지 않았던 PHEV를 어디서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느냐입니다. 한국 GM의 부평 공장이 GM 본사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이유고요. 한국 사업장은 북미 지역을 제외한 GM의 글로벌 생산 기지 가운데 생산 효율성이 높은 공장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지난해까지 아쉬웠었던 정부 차원의 외투 기업 인센티브가 올해부터 대폭 늘어난 것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국GM은 부평 공장의 PHEV 생산 설비 구축을 위해 총 6,900억을 투자할 예정인데 현 인센티브 정책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3,450억에 이르고요. LG 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 등 GM이 협력하고 있는 배터리 회사들이 한국 GM의 부평 공장과 근접한 것도 아주 유리한 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PHEV 생산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배터리 조달이 필수인 만큼 한국 GM 부평 공장이 GM의 PHEV 생산 거점으로 유리하다라는 분석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한국 GM PHEV 생산 설비 구축 일정입니다. 2월 말부터 노사 미래발전위원회가 개최돼 3, 4월 최종 지원액이 결정되는데요. 4월 중에는 GM 글로벌 본사 이사회가 개최되면서 본격적으로 승인 여부가 결론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설비 전환에 약 6,900억이 투입됩니다. 최대 3천억 현금 인센티브에 LG 에너지솔루션 등 배터리사 공장도 인접하다라는 강점이 있고요. GM 측은 지금이 투자 적기다라는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4월 중으로 본사 이사회를 거쳐 최종 승인될 예정이니까요. 이 부분도 함께 짚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이나노가 TSMC 추월 승부처 삼성 AI 칩으로 반전 노린다. 네, 이번에 반도체 소식 전달드립니다. 삼성전자는 2022년에 세계에서 처음으로 3나노 게이트 올 어라운드 기술을 도입하며 파운드리 혁신을 시도했습니다. 기존 핀셋 구조의 연산 장치를 고도화한 GAA 형태로 바꿔 라이벌 TSMC보다 먼저 이 3나노 주도권을 차지하겠다라는 전략이었는데 하지만 2년이 흐른 지금 시장의 평가는 굉장히 냉혹하게 내려지고 있습니다. 고객사 수주 현황과 수율, 매출 등 모든 면에서 1위인 TSMC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세계 파운드리 시장에서는 2나노 시대가 열렸는데 이 2나노 무대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019년 선언한 2030년 시스템 반도체 1위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절체절명의 승부처로 꼽혀지고 있습니다. TSMC, 미국 인텔 등 세계 굴지의 반도체 회사들이 선점 경쟁에 뛰어든 가운데 삼성전자가 우위에 선다면 지금의 우려를 씻어내고 퀀텀 점프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TSMC 공정별 매출 비율 분석 살펴보시면 16나노 이상이 33% 그리고 5나노가 35%를 차지하고 있고요. 앞으로 삼성 파운드리 고객수 전망치는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3나노미터 파운드리 공정 분야에서 2022년 첫 출하 당시 중국 고객 수주 이후에 눈에 띄는 대형 고객을 고객사로 끌어들이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삼성 라이벌이자 파운드리 시장의 독보적인 1위 TSMC의 분위기는 사뭇 다른데요. 지난해 4분기 TSMC 3나노 공정 매출 비율은 15%대입니다. 3나노 매출을 처음으로 공개한 3분기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수치인데요. 삼성전자는 이 같은 불리한 상황에서 인공지능 반도체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엔비디아와 AMD 등 전통의 칩 강자는 물론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등 세계 굴지의 정보기술 회사들이 증폭하는 AI 데이터를 연산하기 위해 자체 고성능 칩 생산에 뛰어들었기 때문이고요.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다시금 반등의 기회가 찾아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3나노보다 미세 회로 구현에 훨씬 유리한 2나노 수요가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고객사 협력을 제한할 수 있는 계기가 새롭게 생기게 된 것인데요. 더구나 3나노부터 게이트-올-어라운드를 활용하기 시작한 삼성전자는 2나노 양산부터 GAA를 도입하는 TSMC보다 공정 경험이 많다라는 점에서 훨씬 유리하다라는 장점도 있습니다. 삼성이 이들과의 경쟁을 뚫고 2나노 파운드리 선점에 성공한다면 고객사 매출이 동시에 늘어난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파운드리의 고객사 수가 2022년 100개 수준이었지만 2028년이 되면 211개까지 껑충 뜰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3나노 게이트-올-어라운드 기술 첫 도입했지만 아직까지는 TSMC가 우위를 선점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정 경험이 앞선 삼성전자는 2나노에서는 좀 유리한 측면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퀄컴과도 협력을 논의 중인 만큼 이 부분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물가 잡기에 코레일 적자 예상치의 2배. 네, 이번에 한국철도공사 소식 전해드립니다. 코레일이 지난해 4,400억 원이 넘는 영업 손실을 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당초 코레일 예상의 2배 가까이 되는 적자 수준인데요. 정부의 계속된 물가 잡기에 철도 요금을 올리지 못한 이유가 큰데다가 올해도 들썩이는 물가에 요금 인상이 쉽지 않다라는 점을 고려하면 코레일의 경영 상황은 당분간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현재 코레일은 철도 운임 체계를 물가 상승률과 연동해야 한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생각은 좀 많이 다른 부분인데요. 올해 4월 총선을 앞둔 데다가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한 정부 입장에서 민생과 직결된 철도 운임 인상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물가 당국인 기획재정부는 적어도 올해 상반기까지 공공요금 동결을 유지할 방침으로 전했고요. 코레일 영업 손실 추이를 살펴보시면 2019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꾸준하게 영업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적자 폭을 줄이지도 못하는 부분이었는데요. 코레일 부채와 부채 비율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수익성이 높지 않은 노선을 구조조정해야 한다라는 지적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손실을 낸 코레일 노선은 총 24개 중 22개인데요. 특히 수익성 하위 노선 10개는 최근 10년간 한 번도 영업이익을 올리지 못했다라는 점에서 고무적인 부분을 아직 내지는 못합니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학과 교수는 요금 정상화 이전에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라면서 지역 간의 철도를 고속철도 중심으로 개편하고 일반 철도의 비수익 노선을 과감하게 정리해야 한다라고 전했습니다. 2023년 결산 보고서를 입수했는데요. 영업 손실 4,415억 원으로 7년째 적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운임 동결했는데 비용은 상승해 이 부분은 코레일 쪽에서는 좀 답답한 부분인데 안전투자 예산이 줄지어 좀 줄어들면서 고정에 대한 우려도 있고요. 노선에 대한 구조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지적 역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K의료기기 AR 안경 미국 병원을 뚫었다. 마지막 소식 전달드립니다. 벤처블릭이 키운 메디싱크, 메드트로닉과 공급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세계 최대 의료 시장인 미국 내 주요 병원에서 국내 헬스케어 스타트업이 개발한 스마트 글라스를 착용하고 수술에 나서는 의사들의 모습이 앞으로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됐습니다. 메디싱큐가 세계 최대 의료기기 기업인 메드트로닉과 미국 전역에 의료용 증강현실, 웨어러블 디스플레이를 공급하는 계약을 맺으면서인데 이러한 성과는 헬스케어 스타트업 육성 전문업체인 벤처블릭의 맞춤형 지원이 유효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2018년 설립된 메디신큐는 지난해 메드트로닉의 의료용 AR 웨어러블 디스플레이 스코프아이를 미국 전 지역에 독점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해당 제품은 별도 소프트웨어 설치 없이 의료진이 기존에 사용하던 영상 의료기기를 연결해 눈앞에서 고화질의 생동감 있는 의료 영상을 보면서 편안한 자세로 수술 및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솔루션인데요. 벤처블릭의 개요를 살펴보시면 우선은 2022년도에 설립을 했고요. 주요 사업은 헬스케어 기업 육성을 나서고 있습니다. 200억 규모 글로벌 벤처 펀드 조성 역시 추진하고 있고요. 성과 역시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었다는 점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해당 제품을 쓰고 수술을 진행하면서 어지러움을 호소한 사례가 한 번도 없었고 12시간 동안 수술한 의사도 있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 공급 계약을 기반으로 올해 회사 전체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0배 가까이 성장한 약 130억 원 정도를 기록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덧붙였고요. 벤처블릭은 이제 200억 규모의 글로벌 벤처 펀드를 조성해 제2의 메디신큐를 길러낼 예정입니다. 이 대표는 올해 안에 펀드를 조성해 초기 단계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투자를 진행할 것이다라고 전달했습니다. 눈앞에서 고화질 의료 영상을 재생할 수가 있고요. 어지럼증도 없다라고 합니다. 12시간 동안 수술도 가능하다는데요. 벤처블릭은 단계별 맞춤 지원이 유효했다라고 전달하고 있고요. 올해 200억 펀드를 조성해 투자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도 전달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일면을 통해서 전문가와 수혜주까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죠. 좋아요, 구독!